자, 이렇게 보스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현입니다. 이번 영상 신캐 침식 로탄의 공략 영상입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시브 먼저 알아봐야겠죠. 원초의 숨결, 침식 로탄이 파티에 있을 때 혼돈은 원초 혼돈으로 변경된다. 이제 로탄도 영역이 변경되는 쪽으로 출시가 되었죠. 원초 주입, 기본 은열세가 2000으로 증가하고 피해 증폭이 50% 증가하며 모든 각성체의 공격 방어가 10% 증가한다. 파티가 혼돈으로만 구성되었을 경우 피증은 100%가 된다. 전투 시작 시 은열쇠를 2000 획득한다. 일단 게임 시작하자마자 은열쇠를 한번 풀충시켜 줍니다. 이것부터가 이미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요. 영지각성 플러스 은열쇠 발동까지 가능하기에 초반 안정성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은열쇠가 2000이라 가지고 굉장히 높다고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여러 번 사용해본 결과 생각보다 잘 굴러가고 매턴 은열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만열의 근원, 모든 각성체의 은열쇠 충전은 파티 평균 값으로 변경된다. 또한 행동력 소비에 따른 은열쇠는 획득하지 않으며 대신 각성체가 처음으로 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당 각성체의 은열쇠 충전 곱하기 3 플러스 100이 된다. 이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은열쇠가 꽤나 잘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나뉘지 않는 경계, 다른 영역의 숙련 효과와 증폭 효과의 2배 효과는 발동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다른 영역을 변경하는 아라크네, 탐피, 사야 이런 애들이 원래 혼돈이랑 섞으면은 피증이 100%가 되었는데 이제 그 효과를 받지 않고 무조건 50%만 준다는 뜻입니다. 원초의 메아리, 영지각성은 예비 1을 획득하며 한 턴에 한 번 사용 시 은열쇠를 발동한다. 쉽게 말하면 영지각성을 발동하면은 은열쇠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대신 한 턴에 한 번만 기억의 파편, 은열쇠가 원초 쌍생의 재현과 원초 3상의 개시로 변경되며 자신이 장착한 은열쇠는 발동할 수 없습니다. 원초 쌍생은 보유한 은열쇠 중 3개의 은열쇠를 발견해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은 그 은열쇠를 2번 발동시켜 줍니다. 원초 3상은 3개씩 묶인 3개의 그룹이 나오게 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한 번씩 발동하게 해줍니다. 쌍생과 3상에는 3종류의 원초의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 중에는 힘 증가, 힘 감소, 회복, 기타 등등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 총 8종류의 은열쇠가 포함되게 됩니다. 쌍생과 삼상은 은열쇠 효과를 한 번밖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야 같은 효과로 은열쇠를 2번 발동하는 효과가 있더라도 한 번만 발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영역 숙련이 변경되어서 영역 숙련 1당 은열쇠 강도라는 스탯을 주게 됩니다. 이 은열쇠 강도는 1스탯당 각종 효과들의 퍼센트를 올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퍼센트 게이지가 달라요. 중독, 반격, 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2%, 실드, 회복, 힘 감소 이런 것들은 1%, 퍼센트 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야 합니다. 파티가 혼돈으로만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영역 숙련도는 2배가 된다. 기존의 0.05%가 0.1%가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패시브만 보았을 때 굉장히 효율이 좋은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초반 안정성과 유지력을 챙길 수도 있죠. 대신 성신편부터는 은열쇠를 사용할 때마다 게이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면은 운영이 조금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중반부터 빌드업을 쭉 쌓아가지고 상대를 잡는다, 이런 운영을 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이제 스킬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영지각성, 로탄이 광기를 얻고 로탄의 명령 카드는 피해 횟수 플러스 1을 얻게 된다. 턴 시작 시 대검이 있을 경우 이번 턴 처음 사용하는 침멸은 광기를 1 강탈할 때마다 다음 궁극기의 최종 피해가 1% 증가한다. 이 대검의 생성 방법은 조금 이따가 얘기해보고 능력만 보도록 하죠. 사용 불가. 이 카드를 보유 중일 때 모든 적의 데미지가 25% 증가하며 로탄의 카드는 침멸로 변경이 된다. 턴 시작 시 침멸을 한 장 뽑는다. 강제 보존을 들고 있고요. 강제 보존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패에서 안 버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이상한 디버프가 있어요. 패에 있을 경우 적의 데미지를 25%나 증가를 시킨다.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이 침멸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멸은 카드를 한 장 뽑고 우리 팀의 광기를 최대 10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로탄의 기초 광기는 200으로 굉장히 높은데 이 효과로 광기를 채우라는 뜻으로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침멸 사용 시 궁극기 데미지를 올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효과를 자세히 보면은 턴 시작 시 대검이 패에 있을 때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검이 만들어진
대신 턴에는 침멸을 발동해도 궁극기 데미지는 강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검이 만들어지고 다음 턴에 사용을 해야지만 데미지가 강해지고 턴당 한 번만 강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애매해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아주 사기적인 효과인 피해 횟수 증가가 달려 있어요. 이 효과로 인해서 로탄이 잡몹을 굉장히 잘 잡게 해줍니다. 장검락, 모든 적에게 피해를 입히며 500%의 힘 개수를 받는다. 타격으로 간주된다. 이번 턴 타격을 사용할 때마다 코스트가 1 감소된다. 잡몹전, 보스전 둘 다 가릴 거 없이 높은 딜을 자랑하는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단검 시 타격으로 간주되며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3번 입히고 힘을 얻는다. 사용 후 드로우 덱으로 돌아간다. 이 카드를 세 번째 사용할 때는 추가로 1회 발동되며 다음으로 장검 사용 시 대검을 얻게 된다. 아까 봤던 대검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검을 만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3번의 횟수가 전투가 끝나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단검을 3번 쓰고 이 장검을 사용하면은 대검 고레나카라는 카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궁극기, 대검을 소모해야지만 발동 가능. 그러니까 로탄이 궁을 쓰고 싶으면은 무조건 대검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피해를 주는 적에게 확정 크리티컬 피해를 입히고 1500%의 힘 개수를 적용한다. 대상이 대검을 통해서 입히는 피해 1당 궁극기의 데미지 150을 증가시킨다. 쉽게 말하자면은 대검은 내 패에 있을 때 상대가 입히는 피해가 25% 증가된다고 했죠. 그 수치로 증가된 데미지 1당 150의 피해량이 증가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나 역시 데미지가 강해지는 그런 기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돌파 효과 한번 보러 가죠. 1돌, 로탄의 타격 치명타 확률은 10%, 기본 피해는 20%가 증가가 되고 본인의 명륜, 비밀계약으로 획득하는 검은 인장 1%마다 치명타율 0.5%, 기본 피해 1%가 증가된다. 굉장히 좋은 효과예요. 로탄의 모든 카드는 타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모든 카드의 치명타 확률과 피해량의 증가가 되는 아주 좋은 효과입니다. 그리고 검은 인장을 통해서 얻는 저 스탯은 그냥 부가적인 스탯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테스트해 봤을 때는 검은 인장을 챙기는 것보다 차라리 크리티컬 피해를 챙기는 게 훨씬 좋았거든요. 2돌, 타격 발동 시 단검을, 방어 발동 시 장검을 한 장 뽑는다. 턴당 각각 한 번씩만 발동 가능. 아까 말한 것처럼 단검을 3번 발동한 후에 장검을 발동해야지만 대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효과는 사이클의 가장 필수적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돌, 궁극기가 대검으로 얻는 데미지가 2배가 되고 첫 번째 침멸은 코스트를 소모하지 않는다. 아까 보면은 상대 데미지 1당 150이었잖아요. 그게 3돌 돌파 효과예요. 원래는 75입니다. 그래서 로탄의 고점을 보게 해주는 좋은 효과입니다. 초한, 대검으로 증가된 상대의 데미지만큼 힘을 얻으며 힘 개수는 2배가 된다. 그러니까 상대가 대검을 통해서 강화된 데미지만큼 힘을 얻고 힘 개수도 3000%가 된다는 뜻입니다. 로탄의 한방딜 고점을 극한으로 올려주는 꽤나 좋은 효과이나 로탄의 궁 게이지는 200으로 꽤 사용하기 어려운 효과이기도 합니다. 풀돌, 침멸을 통해서 얻는 광기 최종 피해, 그의 상한이 50% 증가된다. 이제 침멸로 얻는 광기는 15가 되는 거고 증가량도 5%가 되는 거고 상한도 증가한다 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딜의 고점을 올리는 효과예요. 자, 이렇게 돌파 효과를 보았는데 제가 추천하는 돌파는 2돌에서 3돌 사이입니다. 솔직히 초한궁 데미지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해서 나쁠 거는 또 없고 또 한 번은 무조건 발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한 번을 발동하면은 거진 상대가 빈사 상태까지 만들 수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무소가금 유저 분들이라면은 2돌에서 3돌 정도 해도 딱 적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무기 한번 보러 가죠. 전무 메인 옵션은 검은 인장이고 부업은 타격의 치명타 피해가 증가되고 턴 종료 시마다 궁극기의 치명타 피해가 증가된다. 최대 5회 중첩이 됩니다. 로탄한테는 완벽한 무기예요. 타격의 치명타 데미지 증가, 궁극기 데미지 증가, 웬만하면은 전무를 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체 무기로는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기존 로탄의 무기입니다. 침식 로탄의 무기와 비교해도 굉장히 비슷하면서 좋은 효과들을 들고 있죠. 그 외에는 카티 전무, 거검, 도어쉐인 전무, 다포딜 전무 이렇게가 있고요. 서브 무기로는 제일 추천하는 거는 사실 이거를 쓰시는 걸 가장 추천해요. 그냥 상점에 살 수 있기도 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풀도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쓰기가 조금 어렵긴 하죠. 그래가지고 로탄 이벤트 명륜을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하게 쓰기 좋습니다. 이제 조합 한번 보러 가죠. 로탄의 조합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야 카스토를 활용하는 침식덱, 모샤를 활용하는 타격덱, 4혼돈덱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로탄은 안정성이 가장 뛰어난 카스토르를 활용하는 침식 덱이 있습니다. 카스토르와 오를라를 통한 탱킹력과 은열쇠를 통한 유지력을 통해서 빌드업을 쌓으며 침식을 통해 극딜을 넣을 수 있는 아주 안정성이 높은 덱입니다. 두 번째는 딜의 고점이 가장 높은 사야를 섞은 덱인데, 이 덱은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대신 말도 안 되게 높은 침식 수치로 극딜을 넣어서 빠르게 마무리를 짓는 그런 덱입니다. 세 번째는 모샤와 섞은 타격 덱입니다. 이 덱은 저돌파를 하신 분들이 쓰기에는 꽤 좋은 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샤는 인간 돌파를 통해서 로탄의 장검을 가져와 딜의 사이클을 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고요. 모샤 로탄은 고정이고 나머지 두 자리는 어떤 걸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가 침식 요원을 넣어도 되고요. 대신 이 덱은 융재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과투자인 그런 덱이긴 합니다. 마지막은 제가 연구하면서 사용을 했던 4혼돈 덱입니다. 오지에는 취약을 부여하는 탱커가 필요해서 넣게 되었고요. 탑이 하멜르는 부가적인 힘, 유틸, 드로우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덱의 운영은 조금 어렵습니다. 은열쇠 기반의 운영을 굴려야 하고 한 번의 실수로 그대로 게임이 끝나기도 해요. 이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탑이 명륜입니다. 이 명륜은 낮은 수치지만 침식을 부여해 주기에 잡몹전을 굉장히 수월하게 클리어했고 보스전도 극딜을 넣을 수 있어서 꽤 좋았습니다. 비밀 계약은 4월의 찬가를 사용했습니다. 어차피 로타는 궁극기로 한 방에 크게 데미지를 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극딜에 최적화되어 있는 4월의 찬가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주 옵션과 부 옵션은 거의 크피크악 위주로 세팅을 했어요. 이제 은열쇠인데요. 은열쇠는 좀 취향 차이예요. 젠킨의 은열쇠를 활용해가지고 코스트를 늘린다거나 미리암의 은열쇠를 사용해서 드로우와 산출력을 동시에 챙긴다거나, 저는 일단은 탑이 은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이 은열쇠는 사용 후 은열쇠 게이지를 채울 수 있고 상황에 맞게 딜의 고점이나 안정성을 둘 다 챙길 수 있기에 저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융제 플레이를 보면서 설명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게임 시작하자마자 은열쇠 게이지를 풀충을 시켜주기 때문에 로탄의 영지각성을 제일 먼저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은열쇠를 통해가지고 빌드업을 쌓아주기 시작합니다. 자, 보면은 제가 미리 이전 스테이지에서부터 천천히 단검을 사용하면서 스택을 맞춰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턴에 단검을 한번 쓰고 장검을 써서 이 대검 고레나카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가 데미지를 입히고 상대가 여기서 큰 데미지를 입히죠. 저는 그럼 그 수치만큼 궁극기 데미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극딜을 잡을 때 꿀팁을 드리자고 치면은, 극딜을 때릴 때는 상대의 힘을 약화시키는 힘 감소, 약화 이런 것들을 안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쓰면은 딜의 요소가 굉장히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보스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상대의 힘은 그대로 냅두는 상태에서 저 스스로에 대한 힘 이런 것들만 올려서 상대에게 극딜을 박을 수 있는, 이게 로탄의 기본적인 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로탄 공략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도움될 수 있는 영상들로 준비 중에 있으니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이었습니다. 끝!